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이 경사하강법을 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경사하강법이랑 최소제곱법을 써서 회기선을 만드는 이런 모델들을 찾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경사하강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을 좀 쓰자면은 경사하강법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용함수를 계산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뭐 2만여 개 정도 뭐 많아봤자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항목값이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 주신,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회기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회기 계수를 찾아주는 다항 회기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경사하강법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적당히 오래 걸리면 좋은데 뭐 막 한 며칠 있어도 막 결과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고. 특히 우리가 비용함수를 계산하는 반복 횟수 있죠?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횟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이 학습하는 시간, 학습이라기보다는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또 사용해서 쓰느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오래 걸리는 특징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 오타를 냈더라고요. DSC인데 그냥 CENT로 썼었어요. 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기법을 써가지고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 경사하강법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여 파라미터, 즉 회기계수와 절편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이 기법을 개선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석가들이랑 이제 통계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에 비해서 좀 더 훨씬 단축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을 쓰면서 훨씬 빠르게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회기계수와 절편값을 계산해서 예측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배치. 이 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업데이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회기선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좀 더 단축된 시간으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회기계수를 구하는 최적화를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 불러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했던 요 회기 이 계수를 한번 다시 또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 경사하강법 있죠? 위에 썼던 거. 여기에서 이 스텝에 해당하는 이 이터레이션 있죠? 몇 회 정도 계산을 해줄 건지. 요거 뒤에 이 숫자. 얘를 많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보면 어때요?
별표 표시가 뜨고 한참 동안 걸리죠, 시간이. 우리가 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횟수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10만 회 정도로 늘려버리면은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그냥 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시간이. 아까는 100회만 업데이트를 하고 예측 결과를 계산했죠. 지금 제가 그 100회를 10만 회 정도 늘려가지고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니까 어때요? 결과가 계속 안 나오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위에 우리 주피터 노트북 위에 중지 버튼 눌러서 중지시켜줬습니다. 만회로 한번 해볼게요. 만회로 해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만회로 돌려도 얘네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갈 때마다 이 X 데이터 몇 개예요? 보세요. 한참 시간이 걸렸죠? sha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22,909개의 데이터를 만회에 걸쳐서 여기에 해당하는 회기 개수와 절편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설명을 쓰겠습니다. iteration, 즉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린다. 어떤 기법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률적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와가지고 이 22,909개를 뽑아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추격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마다 한 개씩 뽑아가지고 10개마다 한 개씩 뽑아서 2,000개 데이터 정도로 줄여가지고 학습을 한다든지 파라미터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적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위에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뭐 더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렵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스텝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적 경사강법으로 이번에는 이 x랑 y를 집어넣었을 때 x랑 y를 집어넣었을 때 회기 개수와 절편을 계산해주는 값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는 이 배치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을 거예요. 배치. 데이터를 몇 등분하게 랜덤할 건지, 몇 파트씩 잘라줄 건지, 몇 파트씩 잘라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줄 건지,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 횟수, 이터레이션 값을 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면서 파라미터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m과 b 값을 초기 값으로 먼저 설정을 해줘요. 만들 때는 mp0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 값을 세팅을 합니다. 이것도 주석을 달면서 할게요. 회기 개수 값을 0 값으로 초기화하여 세팅을 먼저 해줘요. 제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계산될 때 데이터 구조의 관점에서 이거를 하나의 오타 났나요? ZEORS죠. 회계계수 값을 0으로 초기화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작업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반복해서 우리 아까 이 확률적 경사강법 그냥 경사강법이랑 비슷하죠.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줄 거냐? range iterations 반복한 횟수만큼 반복해서 해줄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배치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를 추출하는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드부터 써볼게요. 코드부터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이렇게 써줄 거예요. 우리 넘피에다가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난수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permut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난수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난수를. 근데 어디에 대해서 난수를 설정을 해줄 거냐? 우리가 입력받은 x 데이터의 행개수에서 난수를 생성해 줄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x sha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해당 데이터의 행개수와 열개수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shape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이 0번째 위치의 값은 데이터의 행개수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1번 위치에 있는 값은 데이터의 열개수를 추출하는 거예요. 행개수와 열개수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shape 함수의 0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x 데이터의 행개수가 될 겁니다. 그 행개수 중, 즉 22,909번들 중에서 난수를 뽑아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랜덤 인덱스라고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랜덤 인덱스. 여기서 번호를 우리가 랜덤한 번호를 뽑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랜덤한 번호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22,909번 중에서 랜덤하게 번호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랜덤하게. 네. 랜덤하게 데이터를 이제 랜덤하게 쫙 섞어준다라는 거예요. 섞어준다. 랜덤하게 섞어주고 이 섞어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만 랜덤하게 뽑아 와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랜덤 인덱스라고 하는 요 계산된 값 있죠. 요 랜덤하게 뽑아서 다시 배치한 이 숫자 값은 데이터 개수를, 얘도 데이터 개수를 확인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22,909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숫자가 1번부터 22,900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0번째부터 22,908번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순서를 막 섞어준 거예요. 섞어져가지고 지 멋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요 함수가. 데이터의 순서를 섞어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나열된 값들 중에서 데이터를 뽑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올 때 인덱싱이라고 하거든요. 이 X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한번 뽑아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겠다 하면은 요렇게 뽑혀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우리가 가져온 X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랜덤한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0번째부터 몇 개 데이터를 뽑아줄 거냐? 배치 사이즈, 내가 설정한 데이터 개수만큼만 추출을 해가지고 회귀계수 값을 계산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추출된 X라고 해가지고 X 샘플 이렇게 쓸게요. X 샘플. 요 코드 이해되시죠? 데이터에서 순서를 섞어가지고 데이터의 순서 X shape 0.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데이터의 행개수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 22,009개의 번호 중에서 숫자를 랜덤하게 팍 다시 섞어가지고 재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0번째부터 내가 지정한 데이터 개수만큼 뽑아와가지고 X 샘플로 선언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Y 데이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유남생? 네. 그러니까 X랑 Y를 랜덤한 숫자로 푸르륵 돌려가지고 뽑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이용해 앞서 섞은 난수를 이용하여 원하는 양의, 이게 원하는 양이 뭐예요? 위에서 우리가 입력받을 배치라고 하는 양이죠. 배치 사이즈. 원하는 양의 랜덤 데이터를 추출해주겠다라는 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출된 애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앞서 만들었던 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파라미터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뿅!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슉!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X, Y가 아니라 X 샘플이랑 Y 샘플을 집어넣어서 업데이트를 수행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잡아서 넣어볼게요. 0.001로. 네, 0.001. 0.001로 잡아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 함수는 뭘 계산하는 함수였어요? 업데이트 할 값을 계산하는 함수였죠? 네, 업데이트 할 값을 계산하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m에 뭐라고 했었었죠, 우리가? 이거를 m의 파라미터. 좀 헷갈리니까 m 업데이트 파라미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업데이트 파라미터. 요거 하나랑 절편의 업데이트 파라미터, b 업데이트 파라미터,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해서 출력을 짜자잔 하고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에서 요것만 추가된 거예요.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어서 뽑아오는 요 기법만 추가를 해줘 가지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새롭게 m과 b를 갱신해주면 되겠죠? 기존의 m에서 m 업데이트 파라미터를 빼주고 기존의 b에서 b 업데이트 파라미터, 새로 계산된 이 가중치를 뺀 값을 더해서 다시 갱신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턴. m과 b라고 하는 값을, 파라미터를 도출해내면은 우리가 손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함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xy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 몇 개 데이터를 랜덤으로 추출할 거냐. 지금 2만 개 데이터죠. 2909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1000개의 랜덤 데이터만 뽑아와가지고 몇 회? 1000번 해볼까요? 1000번? 1000번? 우리 아까 이거 1000번 했을 때 시간 좀 걸렸죠? 요거에서 1000번 한번 해봅시다. 1000번에서 샥 돌리면은 바로 결과 나오죠? 그쵸? 왜? 데이터의 사이즈가 랜덤하게 뽑혀 줄어들면서 이 계산해야 되는,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켜가지고 이 회귀계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 그리고 이 m과 b 값이 조금 차이는 나죠? 왜 차이 날까요? 데이터가 랜덤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랜덤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 값이 여러분들과 저랑 다 다르죠? 그쵸? 왜 다를까요? 여기서 랜덤하게 수를 배열하기 때문에 달라져요. 요게. 왜냐면 이 최적화 파라미터를 찾는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랑 저 컴퓨터에서 수출된 데이터가 난수로 뽑히기 때문에 요게 달라져요. 예. 리턴이 반복문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밖에 있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안에 있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예. 다시 밖으로 빼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했을 때랑 얘를 수행했을 때 이 시간이 얘가 훨씬 더 빠르게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빨라지겠죠? 연산이.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애를 이제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앞에서 이 m과 b를 계산한 거랑 똑같이 m과 b 요렇게 추출을 해주고, 그쵸? 이 값을 이용해서 예측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y predict equal m 0,0 곱하기 x 플러스 b 해주면은 예측값이 계산이 되고, 이 예측값은 우리가 get residual이라고 하는 함수에 실제값과 예측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데이터의 오차가 얼마나 되느냐, 즉 이 수식으로 얻어낸 예측값과 원래 데이터에 붙어있던 실제값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도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사광법과 차이를 한번 보세요. 9.09094 9.167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수행하는 최적화 기법을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해주는 기법을 뭐라고 부른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광법이라고 부릅니다.